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 말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제 주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퇴근을 좀 늦게 했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 이슈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IR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 장 전에 낸시 펠로시 의원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CATL이 중국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을 더 미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물론 뭐 장기적으로 중국의 CATL이나 BYD 이런 애들이 좀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짓는 것이 연기될 것은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좀 호재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결과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초반에는 좀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한 9시 반 10시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 보면 그런 중국 이슈도 있었던 데다가 에코프로에서도 굉장한 좋은 뉴스들을 좀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거의 7% 오르고 IT도 6% 오르고 IP도 오랜만에 올라주네요. LNF가 4%, 첨보 뭐 3%, 삼성, SDI 3%, 코비 2%. 오늘 뭐 전기 섹터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섹터가 좋았던 이유는 중국의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장이 커가는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린 미국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중국에 핍박받고 하고 힘들었었던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개화는 남다르다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까지도 중국이 거의 뭐 20% 30%는 그 LFP 배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의외로 더 빨리 이런 24년 25년 이런 때에 증설이 늦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그 파일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재들 때문에 제 자산은 또 다시 최고치에 완전히 근접을 했습니다. 사실 더 벌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떤 분이 어떻게 또 뭐 예를 들어서 LNF가 15만 원에 지금 얼마죠? LNF가 음, 24만 원이 27만 원까지 갔었는데 20 최고점이 아닌데 어떻게 최고점이 일 수 있느냐? 이 자산이 더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키포인트 제목은 애널리스트님들 틀리셨어요 이거예요. 애널리스트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양극재 제가 이거 수없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양극재 피크아웃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가 아닌 게 더 확실하게 됐어요. 증명이 됐죠. 여기 이 직원들의 IR 자료에서 물론 김철중 의원님이 그것을 좀 짚어주긴 했어요. 2분기 양극재가 지금 사실 양극재 판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니켈 값, 코발트 값이 막 떨어졌죠. 그것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한 6, 7, 5월, 6월 막 이렇게쯤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가니까 양극재 너네도 그만큼 판가 전환을 해서 인플레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3분기 때는 이거 니네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양극재 피크아웃 논란이 났었죠. 2분기가 최고치였다. 근데 여기서는 결론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 때까지도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3분기 판가는 2분기 대비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오른다. 뭐 물론 4분기에는 조금 조정될 거예요. 반대로 이 판가가 조정되면은 원재료 값을 싸게 사가는 양극재 값을 싸게 사가는 엔솔이나 이런 애들은 4분기에 더 좋다라는 것이 이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양극재들이 판가가 더 내려가면 이런 소재 최종적으로 셀 회사나 OEM 업체들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여기 판가가 3분기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이게 판가는 이 3분기 피크아웃이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3분기 때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굉장한 메시지가 이런 IR 자료 직원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극재는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에다 애널리스트님들 틀리셨어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좀 더 이 김현수 위원님의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인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거 다 상승했어요. 상승 그건 다 아시겠죠. 컨센서스를 상승했다. 이게 280% 늘었고 영업이익은 254% 대단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요. 전기차 배터리 부문은 49%, 넌 IT 전동 공구나 이바이크 쪽은 45%. 이게 전기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비중이 제일 큰 데가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 뭐 또 뭐 태클 거시지 마시고 음, 가슴 아픕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가 좋다. 그 이유는 물론 여기도 에코프로비엠은 다 대부분 전기차 이런 양극재를 하는 거지만 이 전동공구나 이바이크 쪽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기차 배터리가 비중이 제일 큰 데가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EV가 3쿼터 기준으로 2쿼터 기준으로 49%고 넌 IT가 45%, ESS가 4%. ESS 뭐 아직은 미미하니까 좀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비중이 EV 쪽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EV 쪽이 신장률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네들이 삼성 SDI가 워낙 그런 전동공구 쪽이 세서 신장률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긴 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쪽은 부문 매출이 300 죄송합니다. 여기 써놨는데 3 YOY 기준으로 386%예요. 그런데 넌 IT는 215%, 215%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쪽 배터리 쪽이 비중이 큰 게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클수록 이런 양극재에서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문의 그런 MS 그 자체 매출의 MS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코스모 신소재는 뭐 다른 것들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양극재 쪽이 90% 하고 LNF는 거의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죠. 또 뭐 포스코 케미칼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뭐 음극재에 또 있어서 시장의 성장률은 PER에는 조금 낮게 받아야 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극재도 이렇게 지금 YOY 큰 신장하지 못해요. 그래도 뭐 100% 이내의 신장률이기 때문에 신장률만 보게 되면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이 제일 세기 때문에 PER을 제일 높게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들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판가가 2분기 대비 10%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익률은 8% 수준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수없이 강조했죠. 이미 수조 확보된 물량에 기초한 산업은 이 전기차밖에 없다.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목표 주가를 유리한 거는 나중에 PER-D 레이팅을 가져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플레 수혜주가 분명히 맞아요. 메탈하고 환율이 우리에게 큰 수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 판가가 30%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하반기 유럽 잘 나간다고 했죠. 미국 잘 나간다고 했죠. Q가 20%고 메탈이 10%를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판가 30% 올릴 건데 지금 잘 팔려가지고 20이고 메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서 10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은 어느 정도 메탈이나 환율, 특히 환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매출 펌핑이 조금 덜어질 여지는 약간의 리스크로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메탈은 3분기까지는 충분히 괜찮다. 뭐 4분기에도 조금 빠지겠죠.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 Q가 훨씬 더 급증하면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환율은 그런 부분이 상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디레이팅이 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인수 이슈가 나왔죠. 이게 근본적으로 좀 말하자면 좀 긴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 돈이 제일 많죠. 모기업이.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운영자금이 지금 1,000억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운영자금으로 분기에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긴 한데 워낙 많은 증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이동채 회장이 그 비리를 저지른 게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5%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물론 우호 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 지주사 치고는 분명히 작다. 그래서 약간 무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온 거죠. 우리 속독자들은 야 그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데 완전 청착 대기업으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무리했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런 지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팔지는 않을 건데 뭐 약간 적대적 M&A까지도 뭐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하겠죠. 에코프로가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좋은데 그런 이슈 때문에도 조금 더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이 부분은 좀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이낸싱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도 힘들다고 하는데 LNF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LNF는 게임 체인저가 레드우드라고 했죠. 미국 거대 자본의 우리의 기술을, LNF의 하이니켈 기술을 제휴를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그 미국에 그렇게 많이 20만 톤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건데 돈이 없어서, 야, 우리가 기술 해줄 테니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윤 우리가 가져가고, 파이낸싱 니네가 이빠이 해줘. 미국 니네 지금 세계 1위잖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 NNF의 단점을, 어, 뭐 당연히 표면적인 이유는 폐배터리지만,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그 속에 깊은 곳에는 이 파이낸싱에서의 그 미국 자본, 파이낸싱에서의 미국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밝힐 것이죠. 8월 15일쯤에 14일인가 IR 한다고 하죠. 그때 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직 로드맵까지 얘기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더 있지는 않은데 뭔가 좀 더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양극재 업체 주요 캐파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긴 한데, LNF 부분은 이쪽이 지금 24년, 25년이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당장 24년도에도 어느 정도 생산할 겁니다. 지금 벌써 착공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24년도, 25년도에도 이것들이 메이크업 돼서 어느 정도 에코프로비엠에 발맞춰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 자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 원래 똑같이 뭐 10만 톤 사왔으면, 5만 톤, 뭐 1, 2톤 사왔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원자재 값이 높아가지고 뭐 한 150억씩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운전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재 업체들도 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회사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뭐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이낸싱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이슈도 얘기도 나오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들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이슈 물 가능성은 SK나 삼성 SDI겠죠. SK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양극재를 이쪽에다가 의지를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SK 이노베이션의, 삼성 SDA보다는 이노베이션 같은 워낙 SDI랑 사이가 좋지만, 분명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급처럼 막 세계 3위 뭐 이런 거를 타진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양극재 회사가 없다는 거는 큰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엄청나게 쳐주지 않으면 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이 타진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뭐 한번 또 지켜보고 좀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네, 이 정도로 제가 또 좀 IR 자료 같은 것들도 다 말씀드리고 할 텐데, 오늘 말고 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많이 한꺼번에 한 뭐 20개씩 다 봐주셨다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다른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많이 보세요.